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서비스직이라 가끔 힘들긴 하지만 워낙 제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 개인 샵을 차려서 일을 하고 있지만요. 한동안 제가 좋아하던 미용 일을 잠시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그 원장님이 계시던 샵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미용실은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개념으로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거든요. 미용실 자리만 빌려주고 각자 손님을 유치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대표에게는 자리값 같은 수수료를 내고요. 그런데 제가 일했던 그 미용실은 여전히 월급제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이쪽 계통에선 나름 잔뼈가 굵으신 분이었어요. 경력도 길고 인맥도 좋고 미용 관련 학회 등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죠. 매장도 크고 고급스럽지만 손님도 꾸준히 많은 데다 무엇보다 원장님 마인드나 실력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배울 게 많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마침 디자이너 구인 자리가 떠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원장님은 제 생각보다 수더분하고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지아 씨, 원래 자란 곳은 여기가 아니네? 네, 충북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일하러 여기 와서 혼자 지내는 거야? 네, 대학 때부터 혼자 지냈으니까요. 어머, 기특하다. 내가 일을 오래 해서 딱 보면 아는데 지아 씨 엄청 착하고 배려심도 많을 것 같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일 하는 사람들 보통 기도 세고 지 할 말만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지아 씨는 얼굴만 봐도 나 착함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원장님은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원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 기분 좋았는데 그때도 제 경력이나 미용에 관련해서는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의 성격이나 가족관계, 부모님 직업 같은 걸 물어보셨죠. 무슨 선보는 것처럼요. 저는 외동딸이고 아버지는 대학교 때 돌아가셔서 엄마만 고향에 혼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원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시작부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가능하면 빨리 출근하라고 하셨고 저는 면접을 본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미용실은 디자이너가 저와 원장님 포함 5명, 스텝 직원이 4명이었어요. 개인 미용실 치고 규모도 크고 직원도 많은 편이었죠. 저는 그곳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린 편이었어요. 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월급도 그렇고 복지도 괜찮으니 오래 일하시는 거구나 싶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새로 들어온 거라 텃세를 걱정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환영해 주시고 좋게 맞이해 주셨어요. 원장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정말 잘 옮겼다. 나도 여기서 최대한 오래 일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근무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저 환영회도 못 해줬는데 회식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처 횟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도 먹고 회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원장님이 살짝 술에 취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있잖아, 지아 씨. 네, 원장님. 내가 지아 씨를 이렇게 지켜봤잖아? 2달 동안. 네, 나 지아 씨 꽤 마음에 드네. 일하는 직장의 대표님이 마음에 든다니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배울 것도 많고. 아니, 물론 지아 씨 실력도 좋은데 그것보다 지아 씨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네? 제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옆에 있던 순영쌤이 원장님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순영쌤은 원장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고 오래된 직원분이세요. 원장님과는 자매처럼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순영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듣긴 했는데 갑자기 저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신다뇨. 저를요? 어, 나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하거든? 근데 우리 지아 씨 볼수록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원장님 말에 다른 직원분들도 막 저보고 좋겠다며 부럽다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얼떨떨했는데 원장님이 있어 보라며 자기 아들 사진도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훈남이더라고요. 원장님 닮아서 인상도 좋고요. 직업도 좋아, 약사. 어머, 그래요? 지아 씨 전에 남자친구 없다고 했지?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겠는데? 저는 저를 며느리감으로까지 생각해 주신 원장님이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얼떨떨했습니다. 아들이 외모도 훤칠하고 직업도 좋아서 굳이 엄마가 발벗고 나서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신부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원장님이 나서서 이러시는 게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원장님과 저는 직원 사이인데 갑자기 아들이니 며느리니 소리까지 나오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땐 그래도 좋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정도로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정도로요. 원장님은 저보고 자기 아들을 소개받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내키진 않았지만 원장님도 순영쌤도 너무 적극적으로 말하셔서 차마 거절하기도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술김에 저러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원장님은 자기 아들에게 연락처 주겠다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빨리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 싶었는데 순영쌤 말로는 원장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아들 결혼하는 걸 빨리 보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다고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등 떠밀려서 원장님의 아들인 성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 떠밀려서 만난 것 치곤 성우 씨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젠틀하더라고요. 좀 조심성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막 들이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우 씨와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배려심도 많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다 어머니까지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인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도 있죠. 성우 씨 정도면 좋다는 여자 꽤 많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 결혼 안 했어? 원장님도 결혼 저렇게 서두르시는데? 제 말에 성우 씨는 그냥 웃더라고요. 글쎄, 운명처럼 이 여자다 싶은 여자는 잘 없더라고. 근데 지아 너를 보니까 아, 이 여자랑은 결혼해도 되겠구나 싶어. 운명의 여자처럼 저와 결혼해도 되겠다 싶다는데 그런 말을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때까진 성우 씨가 제 운명의 반쪽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데다 시어머니 될 자리인 원장님까지 결혼에 적극적이니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바로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사정이 너무 처졌으니까요. 원장님은 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데다 따로 건물까지 갖고 계시고 성우 씨도 약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었으니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반면 저는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 제 생활비 빼곤 월급도 거의 보내드리다시피 합니다. 저희 엄마도 일을 하시긴 하지만 몸이 여의치가 않아서 병원비니 뭐니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따로 모은 돈은 거의 없고요. 딱 봐도 제 쪽에서 너무 처지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원장님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 들어가는 건 우리 집에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원장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잘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따로 지아야, 나는 나랑 같이 일하는 네가 며느리가 될 생각을 하니 참 좋다. 내가 평생 읽어서 자리 잡은 이 미용실, 네가 결혼해서 내 며느리가 되면 이게 다 누구 거겠니? 원장님은 커리어적으로도 저를 확실히 밀어주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묘한 위화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비현실적인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성우 씨를 놓치면 이런 남자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직감은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쎄한 부분이 있긴 했었죠. 한 번은 상견례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제가 사는 곳까지 오셨거든요. 영우 씨가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영우 씨네도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니들과 저희끼리만 갖는 조촐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초반에 영우 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약할 때 주문했던 코스 요리가 아닌 것 같다면서요. 영우 씨는 직원을 호출해서 예약했던 코스 요리가 아닌 것 같다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장님이 오셔서 웃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진 코스로 예약 주문해 주신 게 맞네요. 그런데 점장님 말에 영우 씨는 미간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수코스로 예약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 진 코스로 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도 했다고. 그런데 점장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영우 씨가 상을 손바닥으로 탕 내리치는 거예요. 저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우 씨는 얼굴이 벌개져서 흥분한 상태더라고요. 이보세요. 내가 요리 뭐 나오는지까지 미리 다 확인했는데 수라고 되어 있는 게 해산물이 더 많아서 그걸로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문이 잘못 들어간 거면 컴플레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도 좋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나중에 보니 두 코스 요리가 가격대도 같았고 요리 구성 자체도 몇 가지 빼곤 엄청 다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영우 씨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해서 따지더라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다 저희 엄마까지 계시는데요. 저와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나치게 화를 내는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주문 똑바로 안 받아놓고 어디서 덤탱이야? 주문 받은 사람 오라 그래. 당장 오라 그래. 저는 영우 씨와 만나면서 저렇게 흥분해서 따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점장님이 나이 지긋하신 아버지뻘 되는 분인데 저렇게 반말해가며 난리를 치다니요. 저는 영우 씨의 낯선 모습에 얼이 빠져 있었죠. 원장님은 급하게 웃으며 영우 씨를 말렸고 점장님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며 이제부터 나오는 메뉴들은 바꿔서 진행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우 씨는 끝까지 이딴 데가 다 있냐며 왜 좋은 날 열받게 하냐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소리 지르며 씩씩거리더라고요. 그 때문에 점장님이 몇 번이나 죄송하다 하고 겨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마와 저는 너무 얼떨떨한 기분으로 있었는데 원장님도 미안하다고 얘가 조금 욱하는 게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셨고 영우 씨도 그제서야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해산물 좋아하신다 해서 일부러 신경 써서 주문한 건데 저렇게 말하니 순간 화가 났어요. 아니에요. 나 신경 써준다 그런 건데 괜찮아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고민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혹시 강서방 너한테도 그러니? 뭘? 아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니야. 나는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어. 어휴, 근데 너무 과하게 화를 내던데 이 결혼해도 괜찮겠니? 너무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걱정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달랬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저희도 순간 욱해서 그런 것 같아. 남자들 그런 거 좀 있잖아. 그래. 너네 아빠도 욱하고 그런 건 좀 있긴 했지만 나한텐 안 저래. 오히려 어리버리한 것보다 따질 땐 따지는 게 난 좋더라. 저는 최대한 엄마에게 좋게 말씀드렸고 엄마는 저에게 알아서 잘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엄마만큼이나 놀랐지만 이미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저도 성우 씨가 좋았기 때문에 흐린 눈으로 모른 척 그냥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더 경악할 일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성우 씨가 한다는 소리가 그 한정식 집 있잖아. 생각할수록 너무 재수없는 거야. 자기들이 주문 잘못 받아놓고 어디서 나한테 덤탱이야. 그래서 전화해서 그 주문 받은 사람 바꾸라고 했지. 어? 저는 놀랐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그때 점장님이 사과까지 했는데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았다는 직원한테 제대로 뭐라고 했어. 머리가 멍청하면 메모라도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어디서 잘못한 걸 손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너 잘려보고 싶냐고 했지. 그리고 나 친구들 중에 기자도 있는데 어디 한번 이 가게 말아먹게 해줄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막 울먹거리는 거야. 인생이 불쌍해서 한번 봐주기로 했어. 진작에 인정할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성우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가 승리라도 한 양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서비스직을 하며 온갖 다양한 손님들 다 만나봤지만 이렇게 집요한 사람은 잘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몹시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결혼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에 시익이라도 한 양 갑자기 결혼을 엄청 서두르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이 미용실에 오기 6개월 전만 해도 결혼 생각은 아예 없던 제가요. 이게 맞는 건가? 남들도 이렇게 결혼을 하나?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샵에서 근무하시던 디자이너 분들 중 저보다는 5살이 많으신 서주쌤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남편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이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여기서 오래 일을 했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아쉽다고 하면서요. 원장님 포함 직원분들과는 직장 동료 이상으로 끈끈하게 사이가 좋았기에 더 아쉬웠습니다. 서주쌤은 저에게도 특히 잘해주신 분이고요. 그렇게 마지막 근무날 송별회 겸 회식을 했고 회식 자리에선 저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자기가 결혼식은 꼭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날 회식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주쌤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서주쌤. 집에 가고 계세요? 지아쌤도 가고 있지.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제 물음에 서주쌤은 막 우물쭈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지아쌤. 네. 어디쯤이야? 집에 다 와가?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나 지금 아까 밥 먹었던 곳 근처에 카페인데 올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고. 서주쌤은 엄청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걸 보니 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택시 기사님께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까 얘기하지 않고 나만 몰래 불러내실까 궁금해하며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서주쌤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서주쌤, 무슨 일이세요? 왔어? 좀 앉아봐. 누구한테 따로 얘기 안 했지? 나 만난다는. 네, 얘기 안 했죠. 왜 그러세요? 서주쌤은 약간 긴장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서주쌤은 숨을 크게 들이내시더니 말하더라고요. 나 진짜 고민 많았거든. 솔직히 내가 말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야.
어떻게 보면 나 지아 씨보다 원장님이나 다른 쌤들하고 더 오래되고 친하니까.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서주쌤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지아쌤, 나 어차피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거고, 지금 술도 먹었으니까 용기 내서 말할게. 그 결혼 웬만하면 다시 생각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주쌤 입에서 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게 무슨... 원장님, 직원들한테 좋으신 분 맞아. 배울 것도 많고. 근데 자기 아들 일이 달려있으면 약간 사람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네? 서주쌤은 자기 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올림머리와 신부 화장을 한 예쁜 여자 하나가 화사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이 사람? 원장님 아들. 그러니까 성우 씨 전부인. 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전부인이라니요. 전부인이라뇨? 그럼 성우 씨가 결혼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다 결혼식도 참석했어.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었다니요. 아니, 나한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겠지. 그냥 문제 있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 하면 어떤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겠어. 무슨 문제인데요? 의처증에 상습적 폭행. 네?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성우 씨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한번 했었다는 것도 기절초풍할 소린데 그 사유가 의부증의 상습적 폭행이라뇨. 이름은 선미고 내가 메이크업 봐줬어. 나 원래 메이크업도 했었거든. 원장님이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인데 결혼식 메이크업이랑 올림머리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원장님 며느리인데 오죽 신경 썼겠어? 우리 샵 몇 번 와서 메이크업 테스트도 몇 번 받고 머리도 몇 번 받았거든. 그러면서 나랑 연락처도 주고받고 서로 좀 친해졌단 말이야.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식품회사 연구원이고 어쨌든 나하고도 코드가 잘 맞아서 연락도 한 번씩 했거든. 저는 멍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신혼 즐기느라 많이 바쁜가 보다 했지. 그런데 두어 달 정도 지났나? 원장님이 갑자기 아들 이혼한다는 거야. 사실 이혼도 아니지. 왜냐면 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했거든. 왜 이혼하냐니까 며느리가 남자가 있었다고 욕하면서 자기 아들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야. 다른 쌤들은 미친년 아니냐고 욕을 하면서 원장님 아들 불쌍하다고 하는데 선미 씨랑 친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일 이후 내가 조심스럽게 이혼하느냐고 선미 씨한테 톡을 해봤거든. 그런데요? 톡 보낸 지 며칠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한다는 소리가 병원에 있다는 거야. 병원요? 음. 갑자기 무슨 병원이냐니까 맞았대. 성우 씨한테. 그것도 엄청 심하게. 저는 입이 뜨억하고 벌어졌습니다. 마 맞아요? 어.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고 고소 준비할 거라고 하더라고. 선미 씨 말로는 신혼여행 때 회사 일로 남자 동료랑 통화를 몇 번 했대. 근데 그 일로 성우 씨가 선미 씨한테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더래. 그 후에 폰 뺏어서 감시하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나중엔 회사도 못 가게 하더라는 거야. 그걸로 싸웠는데 처음엔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더래. 처음엔 오해가 있었나 보다 참았는데 갈수록 행패도 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나 봐. 결국 이혼해야겠다 싶어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방에 가둬놓고 엄청 때리더래. 바람핀 주제에 걸리니까 이혼해 달라는 거냐고. 선미 씨 입장에선 바람핀 적도 없는데 혼자 소설 써가면서 때렸고 자기가 이렇게 있다간 딱 죽을 것 같더라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건 겨우 도망가서 병원에서 사진 찍고 그걸 원장님에게 보내면서 고소할 거라고 그랬대. 원장님이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대. 근데 원장님 하는 소리가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면서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들도 많으니 어디 해보라고 자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도리어 협박하더라는 거야. 원장님이요?
어, 원장님 워낙 인맥 좋고 이런저런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셔서 정말 주변에 의사고 변호사고 많거든.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지. 선미 씨가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고모손에 컸고 의지할 가족이 별로 없다는 거야. 결혼 전엔 그런 거 다 보듬어 준대 놓고 막상 자기 아들이 일 벌여놓으니까 네가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나오는 거지. 선미 씨는 나도 원장님 사람이니까 연락하기 싫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나한테는 말한다고 하더라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원장님도 우리한테 아들 결혼 없었던 일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엄포를 하셨어. 솔직히 아무리 원장님이라도 결국 남 일이잖아. 우리도 마치 아들이 결혼한 적 없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했고. 근데 갑자기 지아 씨를 꼬시잖아. 며느리감이 어쩌고 하면서. 그게 너무 소름이긴 한데 어쩌겠어. 다른 쌤들도 다 모른 척하고 나도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밉보여서 좋을 거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싶어서. 그래서 가기 전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일찍 말 못해줘서 미안해. 서주쌤 말을 듣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서주쌤 말이 사실이라면 성우 씨는 의처증에 전부인을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때리고 이혼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런 사실은 다 숨긴 채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한 거고요. 서주쌤은 저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한 구석에 찜찜하게 잠겨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서주쌤에게 죄송하지만 그 여자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서주쌤은 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성우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죠. 그렇게 다음날 성우 씨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성우 씨에게 물었죠.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전에 결혼했었어? 제 말에 성우 씨는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나 그런 적 없어. 소리 떼볼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여잔 누구야? 그 여자 사진을 보더니 성우 씨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 결혼했었지.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다 속일 수가 있어? 이런 중요한 사실은 나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성우 씨는 짜증난다는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나랑 결혼하자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서 이런 거짓말을 해? 조금 전까지도 나한테 결혼 안 했다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성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 이 여자랑 결혼한 거 맞아. 2달도 안 돼서 헤어졌고 서류상으론 깨끗한데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이 여자 남자도 있었고 완전 미친년이었어.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한 거고. 그래서 때렸어? 제 말에 성우 씨는 눈에 띄게 얼굴을 확 굳히더라고요. 그런 매서운 얼굴은 저도 처음 봐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 누구야? 누가 그딴 소리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를 속인 건지 누가 그랬냐고! 성우 씨는 제 말을 끊으며 화를 내더라고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지면서 몸을 확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 화를 내?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은 나야. 아 진짜 열받게 하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뭐? 그만하자고? 아 그만해 그럼. 근데 너 그만할 거면 네가 받은 거 도로 다 내놔. 결혼한답시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가방이니 옷이니 엄청 해줬지? 그거 다 토해내. 성우 씨는 저랑도 끝났다 싶은지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면서도 차라리 잡아떼지 않고 이렇게 바로 본색을 드러내니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알겠어. 싹 정리해서 줄게. 근데 나한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사과? 나 속였잖아. 결혼한 것부터 이혼 사유까지. 제 말에 성우 씨는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아, 진짜. 만만해서 그냥 데리고 살기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들었으면서 뭘 뭐라고요?
야, 그럼 네가 뭐 있다고 너 같은 애랑 내가 결혼하려고 하겠냐? 홀엄마에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거랑 살면 내가 뭔 짓을 해도 찍소리 안 하고 살 거라고. 돈이나 몇 푼씩 쥐어주면서 적당히 데리고 살라고 해서 결혼하려고 한 거야. 별 같지도 않은 거 비위 맞춰줬더니 야 됐어. 나도 너 별로야. 엄마가 하도 결혼은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눈 딱 감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됐다. 그만하자. 너 받은 거나 똑바로 내놔. 알았어? 성우 씨는 그렇게 말하더니 욕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그때의 충격이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에게 면전에다가 심한 모욕을 들은 저는 머리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그 길로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지아야. 원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 갑자기 뭐가? 성우 씨한테 저 소개시켜주고 결혼시키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정상 아닌 원장님 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결혼해줄 여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부당한 일 당해도 그냥 적당히 참고 넘어가 줄 것 같아서 저 꼬신 거냐고요. 제 말에 원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니? 원장님 아들이 직접 말하던데요. 원장님이 하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성화여서 그냥 적당히 만만한 저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돈 몇 푼 쥐어주면 무슨 짓에도 참고 살 것 같다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원장님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장님 하는 소리가 더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한테도 믿지는 일 아니었잖아? 네? 네가 뭐가 있어? 나이 들어서 딸한테 돈이나 받고 사는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 쥐뿔도 가진 거 없잖아. 그런 너한테 직업 좋고 인물 좋은 우리 아들 소개해주면서 나중에 네 미용실까지 너 물려준다는데 그 정도면 너한텐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일 아니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지아 너 좀 뻔뻔한 구석이 있다.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나 봐. 적당히 좀 참아주고 결혼 생활 유지하면 네가 얻는 게 더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말 다 했냐? 정신병자 같은 니네 아들한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참고 살면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고? 너나 그렇게 사세요.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면 치료를 받게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끝까지 껴안고 살던가. 왜 엄한 여자들한테 뒤밀어서 인생 망치려고 하는데? 너나 니네 아들이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와, 진짜 쌍으로 미친 것들이네. 너는 네 자식만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안중에도 없니?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저는 그렇게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이 얼마나 떨려오는지 서 있기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가진 거 없으니 자기 아들이 뭔 짓을 해도 참고 넘어갈 것 같아서 결혼시키려 했나 본데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모자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더 이상 미용실을 나가지 않았고 받은 짐은 몽땅 싸서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얼마나 멘탈이 나가던지 한동안 집에서 술만 마실 정도였어요. 도대체 나를 뭘로 봤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있다가 저는 결국 엄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왔고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시며 한동안은 집에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엄마랑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결혼 전 이렇게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르고 결혼했으면 그 미친놈한테 제가 어떤 일을 당했을까 싶고요. 선미라는 그 여자도 결혼 2달 만에 만신창이가 됐는데 저한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나서야 서주쌤이 생각났습니다. 서주쌤에게 그때 용기 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연락을 했어요. 서주쌤도 걱정 많이 했었다고 잘 지내냐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서주쌤한테 연락해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고요. 서주쌤 입장에서 모른 척 했으면 원장님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에게 말해줌으로써 원장님이나 그 미용실 직원들하고도 다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주쌤은 자기가 그때 말하지 않고 내려갔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라면서 결혼 안 하기로 한 거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친 엄마와 아들의 실체도 모르고 마냥 꽃길인 줄 알았던 저. 지옥문 밟을 뻔 했다가 문턱에서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고향에서 제 개인 샵 준비를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 대출도 받고 규모도 1인 샵으로 작게 열었지만 열심히 하는 덕에 손님도 꾸준히 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제 실력으로 돈을 벌면서 엄마와 사니 오히려 너무 안정되고 행복하고 좋네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 때 분명 어떤 경고가 있는데도 흐린 눈으로 무시하며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이것만 무시하면 다 좋아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수록 오히려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가 없는 행운은 잘 없더라고요. 상견례장에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난리를 치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쩌면 힌트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좋은 조건들만 보고 그 힌트를 무시했던 거니까요. 지나치게 좋고 달콤해 보이는 일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